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철 리빙TV 유성소 조정석입니다. 오늘은 체리나무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리나무 재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 체리나무에 언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농약을 사용해서 병충해 방제를 할지 조금 막막하실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리나무의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가서 체리나무에 빈발하는 주요 병해충과 그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영상 길이가 다소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은 체리나무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확실히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체리나무는 병충해에 그렇게 취약한 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민감한 나무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병충해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체리나무는 벌레에 의한 충해보다는 병해의 피해가 더 심각한 편입니다. 따라서 병해에 대한 예찰과 사전 방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체리나무 병충해 방제는 개화 직전 꽃이 부풀어 오르는 풍성기 때 1차 병충해 방제를 실시합니다. 복숭아나 사과, 자두나무 등 대부분 유질수가 만개 후 꽃이 거의 질 무렵 1차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이후 수정이 끝난 후 2차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체리 열매가 콩알만하게 커졌을 때 3차 병충해 방제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1, 2, 3차 병충해 방제를 했다면 기본은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횟수가 너무 많다 생각되신다면 개화 직전 꽃이 부풀어 오르는 풍성기 때는 1차 병충해 방제는 생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횟수가 너무 적어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과일에 착색이 되기 시작하는 그때 한 번 더 병충해 방제를 실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꽃이 피기 직전인 1차 병충해 방제 때는 살충제는 제외하고 살균제만 살포해 주시면 되겠고요. 2차부터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합해서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한 달 정도 간격으로 방제를 해주면 됩니다. 복숭아나 사과, 포도나무 등은 병충해 방제를 월 2회 정도 해주는 것에 비하면 아주 경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리나무는 수확 후에도 겨울이 되기 전까지는 월 1회 정도 꾸준히 방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체리나무는 병충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반병 등으로 잎들이 조기 낙엽에 대해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방제가 필요합니다. 조기에 잎이 떨어져 버리면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저장 양분을 축적할 수 없게 되겠고요. 꽃눈도 탈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해는 일단 발생하면은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 방제를 미리미리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체리나무에 빈발하는 병해와 충해 그리고 그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병충해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떤 농약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해부터 말씀을 드리면 빈발하는 병해로는 잿빛 무늬병, 수지병, 갈색 무늬병, 줄기 썩은병, 세균성 구멍병, 탄저병 등이 있습니다. 이들 병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잿빛 무늬병과 수지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잿빛 무늬병은 균핵병 또는 회성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열매 표면에 갈색 점무늬가 발생해서 점점 커지면서 열매가 썩고요. 또 흰색의 곰팡이 포자가 형성됩니다. 이 잿빛 무늬병은 복숭아나 바이오 체리나무 등 다른 핵과류에도 가장 골치 아픈 병해인데요. 균핵 형태로 감염 조직에서 월동을 하고요. 이듬해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범철, 석회용합제 살포부터 시작해서 적용약제를 때맞춰 살포해 줘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체리꽃이 피기 전 꽃봉오리가 커지는 풍성기 때 1차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체리꽃 만개 15일 후에 2차 병충해 방제 그리고 체리 열매가 콩알만하게 커질 때 3차 병충해 방제를 실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이 잿빛 문이병 약을 살포해 줘야 합니다. 적용약재로는 프루겐, 델란, 디렉터, 팜존, 스포르건 등 다양한 약재가 나와 있지만 업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프루겐입니다. 따라서 1차, 2차, 3차 병충해 방지 때는 이 프루겐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2차 병충해 방지 때부터는 살충제도 혼합해 주는 게 좋겠는데요. 이 살충제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병 또한 자두나 복숭아 등 핵과류에 자주 발생하는데요. 수지가 수피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 수지병은 병리적인 원인 외에도 생리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지병에 걸리면 수피가 다소 어두운 색깔을 띠고요. 병반 부위에서 투명한 진액이 분비되고 점차 갈색이 되고요. 이후에 굳어져서 흑갈색이 됩니다. 수지병은 빗물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요. 나무 껍질이 손상된 부위나 결과지 눈에 침입하여 월동을 하고요. 이듬해 봄에 병반이 확대됩니다. 방제법으로는 웃자라거나 나무의 세력이 쇠약한 경우에 발병이 심하기 때문에 강전정은 피하고요. 질소비료의 과다 사용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에 물 빠짐을 좋도록 해줍니다. 상처 부위를 긁어내고요. 톱신 페스토와 같은 유합제를 발라주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갈반병이라고 흔히 불리우는 갈색무늬병은 잎에만 병반이 발생을 하고요. 감염이 되면 결국 잎이 조기 낙엽이 되어 떨어집니다. 초기에는 잎에 작은 자갈색 반점이 형성되고요. 이후 점차 커져서 갈색의 원형 병반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잎에 구멍이 뚫리기 전에 누렇게 변색되어서 낙엽이 되어 떨어집니다. 갈반병은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에 발생하기 시작해서 장마가 끝나는 한 7, 8월경에 피해가 가장 심해집니다. 방제 대책으로는 수확 후 7월 상순, 8월 중순에 사사식 석회 보르데익을 2, 3회 살포합니다. 적용 약재로는 다이세늄 45와 실바코, 산림꾼, 골드마스터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다이세늄 45와 실바코가 효과가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다이세늄 45는 보호살균제로 4, 5회 반복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4차 병충해 방제 이후에는 이 다이세늄 45를 주로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줄기 썩은 병은 처음에는 줄기에 작은 갈색 반점이 나타나고 진전되면서 줄기 자체가 마릅니다. 굵은 가지는 수지가 분비되고 수세가 약해집니다. 병든 가지에서 월동을 하고 다음에 포자가 분출돼서 다른 가지로 전염됩니다. 피해 가지는 가능한 한 제거를 하고요. 굵은 가지는 병반을 칼로 오려내고 톱신 페스토와 같은 도포제를 발라줍니다. 이러한 줄기 썩은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수를 좋게 하고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세균성 구멍병은 잎과 가지, 과실에 모두 발생하는데요. 잎에 나타난 증상은 처음에는 잎에 물이 스며든 듯한 그런 수침 증상을 보이고 이후 갈색 병반이 나타나고 젓갈색 병반으로 진전되고 이후에 구멍이 뚫린 다음 낙엽이 되어 떨어집니다. 과실은 과육내로 침입해서 함몰되고요. 암갈색 병반이 생깁니다. 적용약재로는 델란, 방범대, K농용신, 일치월장, 스타마이신, 브라마이신 등이 있는데요. 델란은 앞에서 말씀드린 다이세늄 45와 같이 보호살균제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따라서 다이세늄 45와 함께 델란도 종종 이용해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탄저병은 성숙기 전후에 비가 많이 올 때 발생이 심합니다. 과실에서는 다갈색 병반이 함몰되고 선홍색의 포자 덩어리가 형성됩니다. 탄저병은 6월 중하순부터 크고 작은 부정형의 흑갈색 병반이 형성돼서 7월 하순 이후에 증가하는데요. 다른 과실로 전염이 됩니다. 탄저병도 봄철에 석회 유황합제를 살포해주면 병 발생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적용약재로는 실바코, 지오판, 디렉터, 골드마스터, 말리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체리나무 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리나무에 빈발하는 해충은 노린재류, 응애류, 뽕나무 깍지벌레, 복숭아 유리나방, 복숭아 순나방, 나무 좀류, 풍뎅이류 등이 있습니다. 노린재류는 갈색 날개 노린재, 풀색 노린재, 애무늬 장님 노린재 등이 있는데요. 잎을 흡집한 경우 처음에는 바늘로 찌른 것 같다가 잎이 자라면서 구멍이 생깁니다. 과실을 흡집한 부분은 오목하고 기형과가 되는데요. 자라면서 피해 부위가 함몰됩니다. 크레졸 비누액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방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용약재로는 트랜스폼, 시미치온, 비카드 등이 있습니다. 응애류는 전박이 응애, 사과 응애, 벚나무 응애 등이 있는데요. 잎 표면과 뒷면에서 지백을 빨아먹으면 잎 표면에 흰 점이 생기고 심하면 변색되어 족이 낙엽이 됩니다. 월동 방제 대책으로 기계유제를 살포하고요. 생육기 초기부터 잎을 관찰해서 응애 피해가 확인되면 적용약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다른 과일나무에 발생하는 응애류를 잡는 농약은 아주 많이 있지만 체리나무에 등록된 응애류 농약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적용약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뽕나무 깍지벌레는 잎, 가지 그리고 과실에 기생하며 지백을 빨아먹는데요. 보통은 가지에 무리지어 발생을 하고 흰색 뭉친 가루가 빽빽이 붙어있는 모습을 합니다. 5월부터 부화약충이 출현을 하며 6월, 8월, 10월, 연 3회 발생합니다. 기계제를 살포하고 이들이 발생하는 5월 상순, 7월 상순, 8월 중하순경에 적용약제를 살포합니다. 적용약제로는 모벤토, 팡파레, 충반장 등이 있습니다. 복숭아 유리나방은 가지나 줄기의 껍질과 목질부 사이에 있는 형성층을 뚫고 다니며 수지나 톱밥과 같이 보이는 똥을 배출합니다. 벌레 똥이나 나무 진이 발견된 곳이 애벌레의 잠입 부위이므로 칼이나 철사 등을 이용해서 직접 잡아줍니다. 적용약제는 애니충, 프로큐어, 에어포스 등이 있습니다. 복숭아 순나방은 핵과류의 과실과 세 가지에 발생을 하지만 체리나무 경우에는 주로 세 가지를 가해합니다. 이층이 세 가지의 선단부를 먹어 들어가서 피해를 본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복숭아 순나방은 연 4회 발생하는데요. 성충과 알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5월 상순, 6월 중하순, 7월 하순, 8월 하순경에 적용약제를 살포합니다. 활동성충이 발생하기 전인 3월 하순, 4월 상순에 심식나방 방제용 교미 교란제를 설치하면 아주 좋습니다. 적용약제로는 알타코아, 팔콘, 트레본, 나방스타, 모스탄, 라피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 좀류는 대개 나무 주간을 파고 들어가는데요. 피해를 받은 나무는 잎이 시들고 수세가 급격히 약해지며 심하면 말라 죽습니다. 침입한 구멍으로 톱밥과 같은 하얀 가루를 내보내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발견 시에 침입한 구멍에 바퀴약을 방사하고 테이프로 밀봉을 해주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체리나무에 빈발하는 해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린 이 적용약제를 두세 개 정도 구입해서 2차 병충해 방제 시부터 살균제와 혼합해서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알타코아나 트랜스폼, 모벤토 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제이순철 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